안녕하세요. 자기설계, 싱킹 디자인, 사무 자동화를 위한 컴퓨팅적 사고 1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VBA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우리 교재로 보면 12주차 대량의 워크시트의 내용을 하나의 워크시트에 하이퍼링크 목록 만들기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안양점부터 판교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글씨만 써놓으면 알아서 밑에 워크시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양점에 해당하는 것들을 클릭하면 그 안양점 워크시트로 이동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여기 안양점에 해당하는 것들 판교점까지를 이 위치에다가 자동으로 위치를 시키고 하이퍼링크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퍼링크에 해당하는 것들은 삽입에 보면 이렇게 하이퍼링크에 해당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웹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해볼까요? 안양대학교 라고 하면 안양대학교에 해당하는 이 글자에 하이퍼링크를 주면, 그리고 안양대학교에 해당하는 URL을 써주면 되겠죠. 우리 학교 www.an양.ac.kr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기존의 파일, 웹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고, 같은 문서에서도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리 갔던 곳이 있다면 여러 번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저처럼 직접 타이핑을 칠 수도 있죠.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화살표 모양으로, 화살표 이 열십자 모양에서 적십자사 모양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이걸 클릭을 하면 브라우저가 뜨면서 우리의 학교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나중엔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해서 나가게 되면 다양한 URL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바로 웹사이트로 들어가게도 우리 VBA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계산기와 같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하이퍼링크에서 기존 파일에 해당하는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찾아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봤던 계산기는 C 드라이브 밑에 보면 이런데 윈도우즈라고 하는 폴더 밑에 시스템 30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이 안에 찾아가 보면 calc.exe라고 하는 그런 파일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calc.exe 파일이 나올 거고, 이걸 연결을 시켜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계산기를 누르면 이렇게 한번 메시지가 뜨고 열겠냐고 하는 거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계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윈도우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사라든가 이동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었지만,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제가 직접 워크시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드는 건 새 시트를 눌러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안양점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하나하나 쳐야 되는데, 이러한 우리 회사의 분점이 지금은 10개지만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가 있다. 그럼 그걸
1000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일단 100개가 있다. 그러면 이 워크시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만들기에는 힘드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로 직접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자, 매크로 기록이라고 해놓고 매크로를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코드나 이런 것들을 몰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고급 언어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떠한 동작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있다면 그 코드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죠. 자, 확인 버튼을 누르고 좀 전처럼 목록 뒤에 여기다가 혹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워크시트, 확인. 이 과정을 저장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기록을 중지를 하고 이제 매크로로 우리가 만든 매크로 1이라고 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지금처럼 이 목록이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워크시트 이름이고 걔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heet.add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들어감으로써 여기에 추가를 할 때는 sheet.add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을 이용을 하면 작성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름도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또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죠. 한번 더 해볼까요? 다시 삭제. 자, 다시 매크로를 기록을 하고 이제 매크로 기록하면 항상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된다고. 그래서 매크로 기록 확인 목록을 선택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그리고 워크시트 아까까지 했죠. 그리고 이번엔 이름도 바꿔보자. 안양점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매크로를 중지한 다음에 또 보면 되죠. 좀 전에 만들었던 거 매크로2 편집. 그래서 좀 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거 이건 두 번째 만들었던 거. 이 명령을 쓰면 안양점이라고 하는 걸 저 시트6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가서 찾아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시트 번호를 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또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뭔가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바로 작성을 해도 되지만 일단 기존 거는 삭제를 하고 자, 여기에 삽입에 가서 도형으로 간단하게 하나를 만들어 놓죠.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작성을 해놔야 될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목록 만들기 텍스트 상자에다가 클릭하고 작성을 하면 되겠죠. 목록 만들기 이런 거 하나 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갖다 놓고 이번엔 시트 만들기 시트 생성하기 혹은 시트 만들기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생성하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바로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매크로를 기록을 시켜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향상이 됐다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직접 작성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쳐서
지난번에 작업했던 것들, 이런 것들 뭐 크기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었고요. 뭐 추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지금 여기서는 처리할 게 거의 없는데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봐주시면서, 근데 우리가 이쪽 비주얼 베이직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냥 직접 작성을 해보죠. 아까 거를 그대로 컨트롤 Z 눌러서 예전에 매크로 1번으로 만들었던 걸 우리도 쓸 수 있고, 예전에도 얘기했던 여기다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만들면 돼요. 뭐 크리에이트 한국어로 써도 상관없고, 뭐 예를 들어 목록 만들기 함수는 여기서는 뭐 서브 프로시저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10개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들을 하나씩 다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for i는 1번부터 시작을 해서 10번까지, 이건 반복문이라고 얘기했었고 10번 반복을 해라. 근데 10번 반복을 하는데 뭘 할 거냐면 시트,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시트.add라고 하면 시트 하나가 생성이 된다고 했고, 그 생성된 시트에 아까 제가 뭐 시트 6 뭐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그 숫자로도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시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까 생성하니까 바로 앞에 생겼죠. 만약에 뒤로 생기게 하고 싶으면 저 뒤에 add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애프터라든가 이런 값들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덱스 번호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1번 제일 앞에 있는, 새로 생겼으니까 맨 앞쪽으로 생길 거고 거기에 이름을 시트에 있는, 지금 목록에 있는 거죠. 지금 시트 1이라고 하는 건 목록에 있는 셀에 몇 번째,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1, 2, 4 ABCD를 쓰는 게 아니라 뭐 그걸로 써도 되는 게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1번째 행의 6번째 열.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 자리는 i는 1부터 10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번 행부터 10번 행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두 번째 인수는 F열이니까 6번째,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저기다가 넣어라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어디다가 이 밑에다가 갖다가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실행을 시키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기서 바로 시켜보죠. 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어때요? 바로 다 들어왔죠? 목록부터 판교부터 안양점까지. 그렇죠? 여기 안양점에 있는 거 맨 앞에, 시흥점 그 다음 거, 판교점, 그러니까 목록 앞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난 목록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거 Shift 키 눌러서 다 잡고 삭제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변경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목록 만들기, 지금은 목록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트를 만들었네요. 이름을 잘못했네. 그래서 이거랑 연동을 시키죠.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이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쪽으로 들어가서 목록 만들기가 아니다. 이건 시트 만들기부터 하다 보니까 제가 시트를 먼저 만들었네요. 시트를 만들고 그 시트를 여기다가 연동을 시키면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그리고 시트 만들기를 연결을 시키겠다. 이러면 다음번엔 얘를 클릭을 하면 생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좀 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걸 바꿔주는 거. 자, 꼭 저 i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해도 돼요. 10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근데 여기에 원래는 저 스텝 일단 써놓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 위에는 스텝 1이라고 하는 게 생략이 된 거예요. 1씩 증가해라. 2씩 증가하고 싶으면 스텝 2.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씩 증가하라 그러니까 1씩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저 안양점이 목록 바로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워크시트 저 i는 10번째겠죠? 10번째 있는 걸 움직여라. move 이동을 시켜라. 근데 그걸 어디다 움직이냐? 애프터 뒤에다가 누구 뒤? 워크시트에 지금 워크시트에 있는 카운트 개수 워크시트의 개수 그러니까 10개 하나면 하나 뒤에 그렇죠? 두 개면 두 번째 뒤에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갖다가 놓게 되면 이제 이거랑 연결시켜 놨죠?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넥스트가 여기서 빠졌네요. 제가 잘못 집어넣었네. 이게 여기까지 집어넣고 요 밑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잠시만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시트 생성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목록은 가만히 있으면서 안양점부터 판교점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잡고 이제 삭제 다시. 자, 아까 여기에 연결을 시켜놨고 이제 목록 만들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똑같은 수수령에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을 한번 또 집어넣어야죠. 이걸 여기다가 이동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이동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자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죠. 여기 가서 이제 요건 시트 만들기고 서브 목록 만들기 자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dim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시트에 해당하는 것들을 워크시트 객체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시트라고 하는 거 dim, row라고 하는 애는 인티저 정수형 변수로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는 VBA에 해당하는 것들은 객체 지향 특성도 가지고 있어서 객체도 만들 수 있고 변수에 해당하는 것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다 갖다 놓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로우에 해당하는 것들은 2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로우에 해당하는 거 로우는 시트에 우리 목록이라고 하는 저 시트에 레인지 A2에 있는 거 A2라고 하는 A의 행번호를 알아와라. 뭐 이래서 행번호도 알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이거는 행번호가 2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기에다가 또 다른 뭐 범위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그 위치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반복문 또 다른 방법 아까 for i는 1부터 이런 것도 있지만 for each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트 워크시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걔네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for each 구문 이것도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시트 하나씩 가져와서 만약에 시트에 있는 이름이
목록이 아니라면 목록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목록이 아닌 것들만 저기에 하이퍼링크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든다거나 할 거예요. 그래서 목록이 여기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건 부등호 두 개를 이렇게 마름모꼴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록이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 얘네들은 여기까지가 if문의 끝이다. 그리고 이제 시트 목록에 있는 레인지 여기다가 아까처럼 뭐 저 셀번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도 되지만 여기에 직접 A열에 그리고 행번호 아까 2번으로 되어 있었죠? 그 로우를 요 n%라고 하는 건 문자열 결합 연산자. 그래서 A라고 하는 문자와 숫자를 결합을 시켜서 뭐 A2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A2에다가 값을 지금 선택한 시트의 이름으로 바꿔라. 그래서 일단 시트가 아까 싹 다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다가 시트를 이름을 하나씩 요 목록에다가 갖다가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도 잡아야 되니까 시트의 목록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명령에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함수인데 여기 얘네들은 가로를 안 써요. 또 비주얼 베이직 문법에서는 요즘 나오는 뭐 단넷이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다 가로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옛날 VBA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이렇게 가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래서 더해라. 하이퍼링크를 만들어라. 근데 거기에 앵커는 범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인지 A의 로우로 어드레스는 아까 이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외부에 관련된 애들. 그러니까 뭐 아까 안양 뭐 https www.안양.ac.kr 뭐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우리는 근데 같은 워크시트 안에서 우리 통합문서 안에서 워크시트들 사이에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동작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서브 어드레스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서브 어드레스에 시트 이름에 그리고 여기에 느낌표 이게 워크시트 이름 뒤에 몇 번째 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셀 번호 그리고 로우는 로우 더하기 1 이러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제 목록 만들기를 한번 연결을 시켜 볼까요? 자, 여기에 목록 만들기 매크로 지정 지금 목록 만들기 하나 만들어져 있죠? 확인. 자, 그래서 시트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10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 자, 이제 목록 만들기 하면 여기에 있는 거 이쪽으로 가져왔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이퍼링크가 잡혀 있죠? LA점을 누르면 LA점으로 이동을 해요. 다시 안양점을 누르면 안양점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가리키니까 여기에 차라리 뒤로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바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생성할 때 만들면 되겠죠. 똑같이. 자, 비주얼 베이직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 안에 좀 전에 작성했던 것들을 이 안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시트 만들고 이름 정하고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뒤에다가 놓을까요? 맨 앞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트의 1번에 어디다가
레인지 A1이라고 하는 애한테 첫 번째 셀이죠. A1 셀의 밸류를 뒤로라고 하는 걸 놓자. 아니면 처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방금 밑에 있던 거 이건 시간 관계상 복사를 해서 쓰면 되겠죠. 이걸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약간 바뀌어진 건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A1이라고 하는 곳에 어드레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거 이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목록으로 가야지. 그래서 요 사이에 목록이라고 하는 워크시트에 있는 A1 셀, A1 셀은 처음으로가 있죠. 그래서 이 목록의 A1 이쪽이네요. 지점명이 있는 이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다시 또 지워버리고, 자, 시트 생성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라고 하는 애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안양점에도 있고 시흥점에도 있고 벼산점에도 있고. 그래서 여기 약간 처리를 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처음으로 누르면 첫 번째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이 목록 만들기를 통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여기서도 부산점으로 갔다가 처음으로 여기로 오고, 안양점 갔다가 처음으로 이쪽으로 오고, 물론 이 안에 뭔가 하나씩 다 만들어 놓은 게 뭔가가 있다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몇 개를 만들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워크시트나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동적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고, 하이퍼링크도 동적으로 다 생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2주차 수업에서는 이러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대량의 워크시트 내용들을 하나의 워크시트도 새롭게 생성도 해보고, 그 워크시트 사이에 하이퍼링크 목록도 만들어서 왔다 갔다 자유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예제를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쓸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문제죠. 그래서 한번 배운 것들은 어디에다 적용할 건지를 항상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12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